반갑습니다. 홍사부입니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네, 저희 타로스타에서의 그 상담 주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별, 재회입니다. 의외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화들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매력이나 아니면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사랑이 불이 붙거든요. 그러고 나서 싸우고 이별을 한 이후에 어떤 그 아픔이나 그리움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재회 여부, 재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타로스타는 사실은 이별, 재회에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임상, 그러니까 실제 상담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사이기 이전에 그냥 한 인간으로서 재회는 좀 반대하는 편에 속합니다. 상담을 아무리 도와드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응원을 해도 재회는 결국에는 또 다른 이별,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면서 추억마저 갉아먹는, 추억마저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재회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커플들도 제가 본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별에 예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별에 예의가 있어야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별할 때 잠수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한테 원색적인 비난, 뭐 부모님에 대한 비난, 아니면 어떤 성적 비하,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욕설,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다시 재회를 했을 때 예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적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욕먹고 맞고 이랬는데 다시 시작해요. 내가 여잔데 내가 욕먹고 맞았어. 근데 남자가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그러면 여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반성했구나. 나한테 진짜 잘해주겠지? 이러고선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똑같이 또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가 나쁘겠죠. 그래서 재회에서 재회의 확률이 높아지려고 하면 사실은 이별을 잘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단면 같은 데가 이렇게 부러질 때 너무 엉망진창으로 부러지면은, 이 단면이 막 지저분하게 부러지면은 파편을 줍기도 어렵고, 이 연결했을 때 본드나 이런 걸로 붙이려고 할 때 잘 안 붙어요. 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본드나 아니면 접착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래야 깔끔하게 붙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별을 하셨다라고, 아니면 이별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최대한 점잖고, 최대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이별 방법을 택하셔야 추후에 다시 실절 인연이 맞아서 다시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데 내가 이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별은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죠? 이별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들은 했는지, 나도 그도.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그 커플은 재회를 응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욕하고 서로 때리고, 그 다음에 전화로 카톡으로 온갖 막말과 욕설과 비난을 퍼버놓고 진정이 되고 나니까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만나. 그러고 만나서 또 술 먹고 잠자리 하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싸우고요. 이런 커플이라면은 저는
재회를 반대합니다. 물론 뭐 제 의견하고 상관없이 다들 연애하시고 이별하시고 재회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책임자로서 또 담당자로서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별을 딱 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했을 때 우리는 5단계의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계 첫 번째는 부정,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슬픔, 다섯 번째는 수용,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이별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시 만날 거야, 이건 헤어진 게 아니야, 뭐 잠깐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남자가 지금 바쁠 거야, 남자가 좀 화가 나서 그래, 좀만 있으면 잘 될 거야. 대부분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는 내 남자분들이 부정 상태에서 많이 전화가 오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분노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대를 욕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제 좀 풀리죠. 왜냐면 상대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멋있게 생각을 하면 이 부정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의 5단계 중에서 분노 단계는 어쩌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보면은 그 남자에 대한 욕,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당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상처 줬던 거, 본인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막 냅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감정이 좀 정리가 되는 그 시기가 분노 단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는요, 타협 단계예요. 이 타협 단계는요,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간간히 분노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타협 단계는 생각,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 감정의 변화가 좀 들쑥날쑥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감정 톤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슬픔 단계예요. 예, 슬픔 단계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슬픔과 고통과 우울, 그 다음에 약간 무기력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픔 단계에 있어서는 일탈적 행동은 좀 덜 하죠. 그냥 이렇게 좀 나는 헤어진 것 같아, 슬퍼, 힘들어, 무기력해, 뭐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요, 이별을 인정하는 수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자신과 그 다음에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근데 아주 배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잘 살아라 자식아, 나도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뭐 연애하느냐고 좀 바빴으니까 조금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수용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이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건강한 상태로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요 5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별의 5단계는 꼭 거치셔야 합니다. 이거를 중간에 뭐 부정 단계에서 남자는 남자로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소개팅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노와 타협, 슬픔, 수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헤어진 남자한테 화가 나는데 지금 소개팅에 나온, 선에 나온 남자한테 짜증 부리고 화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막 소개팅 시켜주고 이러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예, 거기서 잘못되는 이유가 이 단계를 다 거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진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지가 않고요.
그 딱지가 떨어졌을 때 새살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피 고름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새살이 덜커덕 생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적당히 약도 발라줘야 되고, 그 상처를 보호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현명하게 이별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별의 5단계를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겪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재회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다시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새로운 사람과 아니면 다시 만난 사람한테 하게 돼 있어요. 타협, 슬픔, 수용, 이걸 안 했으면 그 사람한테 타협, 슬픔,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연애가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심리학자 캐런 웨인슈타인은 헤어진 연인을 잊는 법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을 하재요. 첫 번째, 생각의 전환. 두 번째, 독서가 좋대요. 세 번째, 상처를 감추지 마라. 네 번째, 외출하자. 다섯 번째, 일기 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캐런 웨인슈타인이 이야기한 헤어진 연인을 잊는 법, 어떤 조금 이렇게 그 상대를 일단 내 마음에서 좀 이렇게 멀리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정말 이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5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자, 생각의 전환은 뭐냐면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좋은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그리워합니다. 이럴 때는요, 의도적으로 분노 단계로 넘어가셔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최악의 순간으로 다시 리셋 시켜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춘천 가서 오리배 타고 춘천 가서 뭐 어디 뭐 데이트하고 그랬다. 근데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거를 다시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피곤했는데 눈치 없이 사람 끌고 다니고 사람 괴롭혔네, 이 자식이. 나쁜 녀석, 집 밖에 모르는 녀석. 추억이 손실되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덜어내는, 멀리 보내는 데는 이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별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것을 내가 이별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이별을 내가 먼저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이별은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독서요. 우리가 연애하면요, 참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사랑 중독자들이 보면 독서량이 되게 적어요. 네,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맨날 사랑에 막 이렇게 목매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드라마 속, 영화 속의 주인공인데 굳이 간접 경험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 영화도 아니고 책을 읽는다, 그런 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사랑을 좀 쉴 때 그 서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간에 못 읽었던 책도 좀 보시고 책도 좀 사오세요. 네, 그래서 나를 좀 챙겨주는, 네, 내 마음의 양식을 좀 챙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어떤 조금 감정이 리셋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자존감, 어쨌든 간에 내가 이별을 했든 이별을 내가 선언을 했든 이별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약간의 이게 같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허함이 사실은 자존감을 좀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가 나의 자존감을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독서, 저는 그냥 중고 서점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양껏 책을 좀 쇼핑하라. 예, 그 사이에 뭐 1년 동안 연애를 했든 2년 동안 연애를 했든 그 사이에는 정말 나온 신간들은 전혀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나왔던 아주 재밌고 좋은 책들이 있다면 뭐 한 5권, 6권, 뭐 많게는 10권도 좀 사오세요. 그래 놓고 책장에다 꽂아 놓고 다 읽어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뭐든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상처를 감추지 마라.
우리가 상처를 감추면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상처를 감추면 그건 더 나죠. 그죠? 우리가 상처가 날수록 나 여기 아파. 그래야 누군가가 배려를 해주든 위로를 해주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의 어떤 아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습관되면 예를 들어서 미영이다. 그럼 미영이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술 먹고 주사 부리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한동안 기간을 좀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너 만날 때 좀 진상 찍게 미안해. 남자친구 이야기 좀 많이 할 테니까 너 지겹더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줘.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안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에 친구 관계도 지키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연애는 지들이 해놓고 왜 그 친구는 계속 그거에 감정의 어떤 쓰레기를 다 받아줘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친구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미영이가 좀 힘들어한다, 지겨워한다, 나의 이별 이야기가 지겹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 좀 찾으세요. 또 예, 뭐 영희 찾아가지고 영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나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병원도, 몸의 병원도. 입원 날짜가 있으면 예측 날짜가 있잖아요. 그리고 퇴원할 때 되면 퇴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질질질질 끓일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외출해라. 그리고 이 외출하라에서 또 하나 소제목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제발 SNS를 해킹하지 마라. 예, 스토킹하지 마라. 예, 상대 뭐 여자든 남자든 전 애인 계속 SNS 파고 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그런 거 파악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예, 가까운 여행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 산책도 좋습니다. 자꾸 움직이다 보면 땀이 나고요. 땀이 나면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돼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좀 빠지죠. 그러면 외로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리움 때문에 약간 불면증 증세가 있는 것도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외출해라. 그리고 SNS 이런 거는 좀 보지 마라. 상대 거 특히나 자기 거는 관리하셔도 돼요.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표정 뭐 그런 거 찍어서 올려놓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못다한 말을 글로 쓰기, 일기 쓰기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일기 쓰기도 사실 그래요. 처음에 쓰면 그리움, 그 다음에 자책, 원망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쓰고 정말 한 장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감정의 쓰레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 5줄 정도로 압축시켜서요. 그날의 감정들을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의 감정보다는 내일의 감정이, 내일의 감정보다 내일 모레 감정이 훨씬 더 차분해지고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요게 심리학, 미국의 심리학자 캐런 웨인슈타인이 제안한 거고요. 마지막 하나, 6번째는 저 공사부가 제안하는 겁니다. 뭐가 이 헤어진 연인을 잇는 방법 중에 핵심이냐?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살필 대상을 만들어라. 자, 이별했어요. 그러면 그날 화초를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예쁘게 키우세요. 이별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좀 몸이 아프시거나 엄마가 내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배려해 주세요. 네, 내가 떨어진 자존감, 그리고 나한테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나 배려심, 이거를 살아있는 무엇인가에게 다시 주세요. 그러면 그런 정성과 어떤 그런 과정에서 추억도 만들어주고 보람도 생기고 그리고 위로도 얻습니다.
그러면 헤어진 연인이 내 마음에서 이제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서점 가서 책 좀 많이 사오고, 두 번째 화초를 사온다거나, 강아지 같은 거를 입양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별에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아지는 15년 2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는 그냥 화초 같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뭔가 더 배려해 줘야 되겠다, 내 사랑이 화초는 충분히 줬으니까 더 남는다 라고 하시면, 뭐 살아있는 동물, 뭐 유기견을 입양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기묘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보살필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 충분히 이 연애의 이별에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사랑이 원래 좀 힘들어요, 그죠? 네, 만나는 것도 힘들고 헤어지는 것도 힘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사랑에 관련되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네, 사랑 결국에 남는 건 추억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쁜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고, 또 서로의 인간적, 그 다음에 사회적 성숙을 도와주느냐,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사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타로스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사랑하세요.